C냐 곱하기 몇이죠? 그 쌍둥이 뭐지? 야, 봐봐. 조용히 해라. 자, 63번 109페이지에 조합의 대표 유형을 쓸 거야. 야, 배구가 6명이 있고 농구가 5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 4명을 뽑는다. 근데 4명을 뽑았을 때 운동 종목이 모두 같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건을 구분하면 어떤 거야? 운동이 같아야 되니까 배구만 4명을 뽑던가 아니면 농구만 4명을 뽑겠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근데 뽑는 순서와 상관이 있니 없니? 그냥 A, B, C, D를 뽑든 B, A, C, D를 뽑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조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그지? 그러면 배구만 4명을 뽑는 건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그지? 그럼 뭐야? 6, C, 4지. 농구는 5명 중에 농구를 4명만 뽑는다라는 건 그건 5, C, 4야. 근데 항상 합이냐 곱이냐라는 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지? 또는이라는 건 이 사건과 이 사건 중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해. 그러면 무조건 합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배운 거 생각해봐. 6시사는 전체에서 반보다 더 많이 뽑는 건 남은 거 뽑는 게 계산이 더 쉽다 했어. 그지? 그러면 6시사는 뭐랑 같아? 6C 5시사는 5C 1 요렇게 남는 거 뽑는 걸로 바꿔서 조합의 수를 계산해라. 그지? 그러면 6C2는 2팩분의 UP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5C1은 얼마냐? 5지? 3, 5, 15, 20. 20까지. 이렇게 푸는 거야. 예. 8개예요. 자, 봐봐. 68번. 치즈떡과 어묵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떡볶이 재료가 있대. 그러니까 총 10개 중에 2개의 재료는 치즈떡하고 어묵이 있으니까 그럼 쟤네들을 빼면 나머지 8개의 재료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6개의 재료를 선택한다. 6개의 재료를 선택할 때 치즈떡과 어묵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뽑아야 되는 6개 중에 치즈떡하고 어묵은 미리 뽑아놨다 생각하는 거죠. 아, 치즈떡하고 어묵은 갖고 와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재료가 남은 8개 중에 몇 개를 더 뽑으면 되냐? 4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상황이 84잖아. 2개는 이미 꼭 뽑아야 될 거 뽑아놨고 나머지 8개 중에 4개를 더 뽑으면 된다. 그치? 그러면 자, 얘 계산하는 거 4팩 4, 3, 2, 1분의 8P4 8, 7, 6, 5 이러고 계산하면 되겠지? 됐지? 자, 73번 봅시다. 1반에 5명하고 2반에 6명이 있어. 근데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시합에 나갈 3명의 대표를 뽑는데 3명의 대표를 뽑는다.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합의 수로 계산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고 1반 학생과 2반 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 이 3명에는 1반 2반이 모두 적어도 1명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라는 건 1, 2반 다 합치면 11명. 그 11명 중에 순서와 상관이 없이 대표를 3명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1C3.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니? 1반과 2반이 적어도 1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의 반대는 1반이 하나도 없던가 2반이 하나도 없던가니까 3명을 전부 다 1반만 뽑던가 2반만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반만 3명을 뽑는 건 5명 중에 1반만 3명을 뽑는 건 뭐야? 53이지? 또는 더하기야. 합이야. 그지? 그 다음에
2반만 6명 중에 3명을 싹 다 뽑는 건 63이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걸 6건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푸는 거야. 직접 구하는 거지. 내가 3명만 뽑았을 이렇게 조합을 뽑았을 때 결국 뭐니? 1반에서 2명, 2반에서 1명을 뽑던가. 그게 아니면 뭐겠어? 1반에서 몇 명? 2반에서 9명. 자,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걸 봅시다. 1반에서 2명을 뽑는 건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C 그리고 이어서니까 곱하기야. 맞지? 합과 곱은 항상 결정해야 돼. 2반에서 1명은 6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6C1이겠지. 그 다음에 1반에서 1명을 뽑는 건 5C1이지. 그리고 이어서 2반에서 2명을 뽑는 건 6C2야.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결국 이 한 방에 계산하는 전체에서 6건 빼는 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 근데 이걸 2개, 3개 나눠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걸로 푸는 게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지. 케이스 분류를 하면 1, 2, 그나마 얘는 2개야. 근데 3개나 4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면 그거 언제 다 풀 거야? 이해했어? 어? 봐봐. 77번은 남자 4명하고 여자 5명 있는데 남자 4명 중에 3명을 뽑고 일단은 뽑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의 상황은 조합이야.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 조합이야. 근데 뽑고 난 다음에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겠다. 뽑고 줄 세우면 그건 이제 순열의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일단 뽑는 것부터 갈까? 남자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4C3 그리고 이어서 연속해서 곱하기. 여자 5명 중에 2명 뽑기. 그러면 여기까지가 뽑는 조합의 수야. 그게 뽑아서 5명이 이제 뽑혔어. 그럼 그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뭐야? 5팩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식 이해되지? 네. 자, 80번 문제는 자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을 세로로 나타냈어. 정의역 1, 2, 3, 4, 5, 공역이 5, 6, 7, 8, 9, 1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지? A하고 B는 얘네들이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러면 얘는 x1에 대응하는 x1의 함수값이겠지? 그죠? 얘는 x2의 함수값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x가 크면 대응하는 y도 큰 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크기 순서가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석 생각해, 자석. 정의역이 원소가 4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역의 원소를 뽑아야겠지. 그럼 공역의 원소는 몇 개 뽑아야 되냐? 4개. 4개 뽑아야 되지. 그러면 y 몇 개 있냐? 6개. 6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이게 순서와 상관이 있냐 없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 예.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열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뽑은 그 y 값이 5, 7, 8, 10 이렇게 4개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뽑아 놓으면 5, 7, 8, 10이 자동으로 착 가서 알아서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말고는 없어. 왜? x가 커지면 대응하는 y들도 커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 순서에 맞게 우리가 뽑은 y 4개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1, 2, 3, 4랑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이해했어? 이게 자석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x랑 y랑 대소관계가 똑같다. x가 크면 y도 커야 된다. 그럼 우리는 y를 4개를 뽑기만 하면 착 지들끼리 그냥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순서는 정해져 버린다는 거. 우리는 뽑기만 하면 착착착 하고 붙는 거야, 순서가. 이해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6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맞아? 그래서 6, C 4고 6, C 2로 계산하면 되겠지. 됐어? 네. 자, 봐봐. 접표 표면에 6개의 점이 있는데 이 6개의 점은 그 어떤 점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이거야. 그제?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거야. 그제? 근데 세 점은 어떤 것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점이 6개가 있는데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선택되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져? 2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총 6개의 점 중에 근데 순서와 상관이 있어? 요게 A고 요게 B라고 했을 때 A 뽑고 B 뽑으면 직선 AB인데 B 뽑고 A 뽑아도 직선 AB지. 그럼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U, C, E 6개의 점 중에 순서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2점을 선택하면 그 2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직선이 하나 만들어진다. 60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0번 문제는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위에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총 8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중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총 몇 개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점을 이거랑 선택을 하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그려서 와 이렇게 만들면 1개, 2개, 3개 이걸 손으로 찾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체 점이 8개가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3개 선택하면 돼.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3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해도 이거고 이렇게 선택해도 이 삼각형이니까 순서와 상관이 없이 3점을 선택하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2가지 대원칙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빠짐없이 중복 없이지. 중복이 되거나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없이 잘 세야 되는데 여기서는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 편 위에 있을 때 세점. 여기서 이렇게 3점 선택하면 이거 연결하면 선분대 삼각형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3점 중에 3점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이건 빼야 돼. 맞지? 전체 경우에서 안 만들어지는 걸 빼야 돼. 근데 얘는 여기도 있지. 여기서 3개 선택하면 또 안 되지. 여기서 3개 선택해도 안 되지. 여기서 3개 선택해도 안 되니까 이 상황은 총 4번 생기네. 맞지? 곱하기 4.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95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 너무 그냥 센 기본 문제지. 세로 방향으로 5개의 평행한 평행선이 있고 가로 방향으로는 3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다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괄호의 이 평행선 2개를 얘를 선택했어. 그리고 세로는 이거랑 이거를 선택했어. 그러면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 평행선 선택하면 걔네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 이렇게 딱 하나가 결정돼. 그제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선택하는 거는 가로 3개 중에 2개의 선을 뽑고 그리고 세로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데 이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이 맞지. 이거 뽑고 이거 뽑으나 이거 뽑고 이거 뽑으나 어차피 가로의 평행선 2개는 이거고 세로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거랑 순서가 상관이 없어. 매 순간 순열이냐 조합이냐 판단해야 되고 합과 곱도 매 순간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됐지? 야, 6가지 색이 있는데 이 6가지의 색을 어쨌거나 우리는 2개로 분할해서 필통에다 각각 2개의 필통에다 그 남은 색을 담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 필통에 빵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에 6개를 다 넣으면 안 된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일단 될 수 있는 조합을 6가지 색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생각하면 1개, 5개 아니면 2개, 4개 아니면 3개, 3개. 네. 개수는 이렇게 나누는 3가지가 존재해. 맞아? 이건 색을 나누는 거야. 1가지 색, 5가지 색, 2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걸 분할할 거야. 순서와 상관이 없이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6개 중에 하나 뽑는 거. 60. 남은 5개 중에 5개 다 뽑기.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1이니까 요거 6가지니? 네. 됐지? 네. 자, 6개 중에 62. 2개 뽑고 4개 중에 4개 뽑아. 그럼 얘는 1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니까 15야? 네. 계산을 자꾸 해야 너네들도 이 정도의 간단한 건 하는 거야. 알겠지? 계산 많이 해야 돼. 6개 중에 3개 뽑고 20개. 3개 중에 3개 뽑고 얘는 1이지. 3, 2, 1, 4, 5, 20. 그지?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6하고 15하고 20하고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 해야 돼요. 그렇지. 왜? 이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3가지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 맞아? 네. 매 순간 합과 곱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하면 41가지니? 근데 이편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상 똑같은. 소리. 같은 개수 3개, 3개로 분할했지? 네. 그러면 중복됐어. 2팩으로 나눠야 돼. 오케이. 오, 주의. 그래. 야, 그러면 요거 2팩으로 나눠. 그럼 이거 몇 개 되겠어? 10개 되겠지? 위에 써있구나.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1. 31가 아니야. 자, 근데 봐봐. 나눴어. 여기에 1개, 5개 나눴어. 여기 이 경우라면 2개랑 4가지로 2덩어리로 나눈 거고 3가지, 3가지로 나눈 거야. 근데 얘네들을 그럼 필통에다 넣어주는 건 분배지. 네. 그러면 2개의 조를 2개의 필통에다 분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야, 2팩이야. 2패. 근데 2팩을 하는 게 맞아? 아니요. 하나 넣으면 하나 정해져. 잘 봐. 맨 아래 건안 되잖아요. 문제에서 보면 필통이 똑같은 필통이라고 되어 있어. 맞아? 그럼 똑같은 필통이니까 야, 이거 1개하고 5개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다르냐? 아니요. 필통이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1개, 여기 5개 넣는 거나 여기에 5개 넣고 여기에 1개 넣는 거나 같지. 네. 그러면 필통이 똑같은 필통이면 이거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통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차이 부분에 만약에 필통이 달라. 서로 다른 그 필통이야. 그럼 그때는 뭐가 달라져? 6패 해야 돼요. 2팩이 곱해지는 거지. 네. 1개가 주황이 들어가고 5개가 보라에 들어가는 거랑 5개가 주황이 들어가고 1개가 보라 필통에 들어가는 거랑 다르잖아. 네. 서로 다른 두 필통이면 여기에 이게 곱해줘야 돼. 서로 다른이면. 이해했어? 근데 서로 똑같은 필통이니까 이거 없다는 얘기야. 구분했어? 서로 다 똑같은 필통이면 분배하는 게 경우 횟수가 더 이상 생기진 않아. 네. 근데 서로 다른이면 생겨. 이해했어? 네. 야, 서로 다른이면 이것도 봐. 필통을 서로 다른 네 필통 2개로 나눴어. 그러면 2개 필통에다가는 얘네들을 집어넣고 2개 필통에는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돼. 그지? 그러면 6가지의 색을 2개로 분할한 후 4개의 필통 중에 2개의 필통에다가 넣는 방법. 사시. 뭐 곱해야 돼? 사시. 사피. 아. 맞아? 네. 4개의 필통 중에 2개를 뽑아서 얘네들한테 순서 주는 거. 맞아? 네. 이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포인트를 잡는 거야. 똑같은 필통일 때는 아무것도 안 곱해도 돼. 서로 다른 두 필통이면 2팩을 곱해야 돼. 근데 필통이 4개야. 근데 2개를 넣겠대. 그러면 4개의 필통 중에 2개를 뽑아서
얘네들한테 순서 주는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순서와 상관 있게 뽑는 거니까 4P이지. 차이점 이해했지? 네. 자, 103번 보면 8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3명의 학생에게 2개, 2개, 4개씩 분배해주는, 나눠주는 방법. 그러면 분할과 분배가 이 안에는 다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분할을 생각했을 때 8개를 2개, 2개, 4개로 분할하는 거는 첫 번째 8개 중에 2개를 뽑고 6개 남았지? 6개 중에 2개 또 뽑고 4개 남았지? 4개 중에 남은 4개를 다 뽑는다. 이게 지금 3개를 분할하는 거야. 근데 중복이 생겨 안 생겨? 생겼지. 같은 속 개수로 우리는 분할을 했고 그게 두 덩어리로 나눈 거니까 2팩만큼 중복이 된 거야. 그제? 그러면 2팩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이지. 그래서 분할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2개, 2개, 4개로 분할했을 때 그걸 이 세 사람에게 이제는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3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 3팩이지? 이걸 계산하면 630. 1260. 자, 5개의 팀을 이렇게 나눠서 토너먼트 하는 조를 짜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 짜기의 문제는 조합이야. 분할이야, 분할. 그러면 일단 5개가 있는 걸 제일 먼저 몇 개로 나눠야 되겠니? 대진표를 보면. 4개, 1개. 어? 2개. 2개, 3개지, 그치? 그래서 가장 큰 건 좌우로 첫 번째 분할을 어떻게 먼저 나눠야 되는지 이게 1번인데 이게 왜 1번이냐면 왼쪽에서 경기할 2팀과 오른쪽에서 경기할 3팀을 먼저 나눠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왼쪽과 오른쪽을 분할해야 되는 걸 잡아가야 되는데 왼쪽은 이 2팀을 뽑아놓으면 그냥 얘네들이 경기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분할할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오른쪽은 이 3팀을 다시 어떻게 나눠야겠니? 1개. 경기해야 되는 2팀과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한 팀을 또 나누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선 다시 2개, 1개로 나눠야 돼. 이해했어?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분할을 생각하면 5개 중에 2개 뽑고 그리고 이어서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이게 1번 분할이야. 네. 맞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연속해서 우리는 또 나눠 나갈 거니까 곱이겠지. 32.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분할은 3개 중에 경기할 2팀을 뽑고 일시. 남은 한 팀에서 나머지 너는 혼자 부전승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2번의 분할이야. 됐어? 네.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3개 2개로 나눌 때 개수가 달랐잖아. 그럼 이때 중복 안 됐지? 여기 와서 우리가 분할할 때 2개랑 1개지? 개수가 같도록 분할한 건 없었지? 그러면 중복은 없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분할을 하는 경우에 쓰고 이게 두 번째 분할을 하는 경우에 쓰고 이걸 계산하면 답이야. 네. 됐지? 네. 쉬는 시간이에요? 자, 유형 2번에 4번 x, y, g가 자연수일 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얼마일 때 하나씩 키워가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나눠서 개수를 세야 되고 한 방에 팍 셀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개수를 보면 x랑 y랑 g의 개수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4란 말이야. 그러면 개수가 큰 애부터 잡아서 나머지 y랑 g가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찾는 거고 x, y, g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중에 제일 작은 건 1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1을 넣어. 그럼 1을 넣으면 이게 4니까 넘기면 4 빼면 19니까 뭐야? 2y 플러스 g가 자 이제부터는 다시 또 y랑 g의 순서상을 생각하는 건데 y의 개수가 2니까 y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순서상 쓰기도
너무 많으니까. 자, y가 1이면 g는 17이야? 네. 2면 15. 15지. 3이면 3. 4면 빨리 안 불러? 9. 헷갈려요. 7이면 20 빼면 되잖아. 8이면 5, 9면 3. 아닌가? 아니게. 10이면 1. 더 이상 없지? 더 나가면 이제 y, g가 자연수가 아닌 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x1까지 포함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1, 1, 7, 1, 2, 15, 1, 3, 13, 1, 4, 11 이게 지금 근데 왜 근데 10 나오면 1인데요? 어? 10 나오면 21인데요? 공면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상한데요? 어? 뭐야? 아 진짜 1 넣으면 17이고 2 넣으면 어디선가부터 이상해졌어요. 2 넣으면 4, 15, 3, 6 빼면 아. 14 7부터 잘못했다. 7. 아 7일 때 왜 7이야? 6일 때 7이에요 선생님. 아, 근데 이게 6이잖아. 없네. 나 이게 나야. 벌써 발견한 거. 아, 내 잘못은 아니야 일단. 내 잘못이야. 오케이. y를 하나 건너뛰었네, 그지? 자, 6 넣으면 10이니까 7이지? 7 넣으면 14니까 5지? 네. 8 넣으면 3이지? 9 넣으면 1이지? 네. 여기까지네. 그지? 그러면 y가 결국 이게 한 쌍을 나타내니까 y 개수만 세면 이게 9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 x, y 이걸 만족하는 건 총 9개가 있어. 네. 그러면 x를 이제 하나 키우는 거지. 1일 때 찾았으니까 두 번째는 x가 2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8이니까 8 빼면 15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2y 플러스 g가 15일 때의 y랑 g의 순서쌍을 찾는다 생각하면 돼. 응? 그러면 똑같아. y랑 g에 대하여 자 얘가 1이면 13, 13, 2면 11, 3이면 9, 9, 4면 7, 5면 5, 6이면 3, 7이면 1. 그러면 y가 1부터 7까지니까 여기서 7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점점 개수가 줄어들겠지. x 값이 커짐에 따라. 맞지?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x가 3이야. 그럼 3, 4, 12. 12 빼면 11이지. 네. 2y 플러스 g가 이번에는 또 11이다. 그러면 y랑 g의 순서상 1, 5, 9, 2, 7, 3, 5, 5, 4, 3, 3, 5, 1. 1 나오면 그만 가야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5개. 팔 아프다. 자, x가 4면 4, 4, 16, 16 빼면 7이지. 2y 플러스 g가 이번에는 7이다. 그러면 y랑 g랑 자, 1이면 뭐지? 2면 3이면 1. 그러면 여기선 3개 나오네. x가 5면 5, 4, 20이지. 네. 그러면 2y 플러스 g가 하나 나오냐? 네. x가 5면 2y 플러스 g가 3인데 이때는 y가 1이고 g도 1이네. 그 뒤로 더 이상 없어. 그지? 그러면 여기는 1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9개, 7개, 5개, 3개, 1개. 와 빠졌는데? 25개 맞는데. 저 20. 그러네. 자, 7번이야. 7번은 이제 3문제인데 이제 이런 게 원하고 이제 경우의 수하고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문제잖아. 주사위 두 개 A, B.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A의 눈과 B의 눈을 각각 스몰 a, B라고 한다.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식을 보면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 A, 0이지.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냐? B냐? 네. 절대값 안 씌워도 되냐? 네. 1부터 6까지 주사위 눈은 양수잖아. 네.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중심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여기 중심의 x좌표가 a다 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a는 아무리 커도 최대가 6이잖아. 그리고 여기 x는 6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x는 6이라고 쳐. 근데 얘가 x는 6이 이렇게 지나가면 얘네들이 만나겠지. 맞지? 그러니까 1하고 이 x는 6이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안 만나야 된대. 그럼 안 만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그림을 만들었을 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x좌표가 6 아니니 여기까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안 만나지.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6 마이너스 a 됐어? 네. 그리고 그게 반지름은 b지. 네. 반지름보다 얘가 커야 돼요. 커야 되지. 아, 네. 그럼 식 이렇게 만들면 되냐? A 플러스 B가 6보다 어. 작아야 돼요. 그러면 자 얘를 넘기면 a 플러스 b가 6보다 작은 순서상 찾아나가면 돼. 네. 됐지? 그러면 자 여기서 순서상 찾는 거 뭐야? 일, a가 일. 1이면 1. b는 1, 2 되냐? 네. 1, 2 되냐? 3도 돼요. 1, 3 되지? 4도 돼요. 1, 4까지 되지? 네. 됐어? 그 다음에 2는 a가 2면 2, 2, 1 2, 1. 맞아? 네. 2, 2, 2, 2, 3. 2, 3까지 되지? 네. 3이면 3, 1. 3, 1, 3, 2. 3, 2까지 되지? 네. 4면 4, 1.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래서 a랑 b랑 더해서 6보다 작은 순서상 세면 몇 개냐? 10개인가? 네. 1080에 약수들 중 3의 배수가 몇 개고 3개. 5의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8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 돼. 2의 3승. 어. 3의 3승. 5. 자, 1080을 소인수분해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지? 자,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한 후에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걸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지. 네. 맞아? 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냐? 네. 약수의 합도 아니야? 네. 뭔데? 약수의 총합. 그러게요. 그 뭐예요? 뭐예요? 약의 종합? 응. 조합이요? 자, 봐봐. 자, 24의 약수의 개수하고 하나 더 약수의 총합하고는 자, 약수의 개수는 중1 때 나오지?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24의 약수가 몇 개인지는 이렇게 작은 수는 우리가 그냥 몇 개 써갖고 몇 개요 라고 가도 돼. 근데 숫자가 클 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든 약수의 총합이든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왜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한 걸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냐면 표를 만들어서 약수를 구한다 생각했을 때 2가 세제곱이잖니? 그러면 2의 빵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까지 써. 그 다음에 3이 1제곱이면 빵제곱부터 1제곱까지 쓰는 거야. 근데 2의 빵제곱이 얼마야? 1이고 3의 빵제곱은 1.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애들끼리 곱해보자고. 얘랑 얘랑 곱하면 1이냐? 얘랑 얘랑 곱하면 2. 2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8. 얘네들이 곱하면 2. 3.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12. 여기 곱하면 24. 칸수가 몇 개야? 8개. 약수의 개수가 8개야. 그럼 결국 칸수를 찾는 건 4칸 곱하기 2칸 4 곱하기 2잖아. 원래는 뭐야? 지수가 세제곱이면 1제곱부터 2제곱, 세제곱까지 3개밖에 없었지. 네. 거기인데 1을 추가하니까 지수에다 1을 더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3이 1제곱인데 왜 하나 더하느냐? 1을 더해서
여기에다 얘 더하면 이게 두 칸이 만들어지는 건 얘가 하나 추가가 되고 얘가 네 칸이 되는 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지.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데 이게 칸수야. 됐어? 근데 약수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느냐? 이거 한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수의 총합이냐? 여기 왜 근데? 아 그러네. 네. 자, 분배해볼게. 자, 1을 가지고 분배할 거야.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1, 1, 2, 2, 2, 1 분배하면 맞아? 네. 3 분배하면 3. 3 곱하기 2. 2제곱 곱하기 3. 오. 2 3승 곱하기 3. 분배하면 약수들 8개 다 더한 거 만들어졌지? 오, 네.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약수의 총합을 나타내라고 하면 1 플러스 자, 어떤 수가 있는데 걔를 소인수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다 하자. 그지? 진지호는 왜 안 듣지? 14번이요? 풀었는데. 너 이거 알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안 한 숙제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야 될 거를 안 듣고 있으면 어? 자, n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x의 a제곱, y의 b제곱 꼴로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약수의 총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다? x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A x A x제곱. 이 바보들 아니야? 씨들 이거? 말을 못하네. 그러네 X구나. 아 그러네. 1부터 시작해서 a제곱까지 합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 그러면 y의 b제곱은 2 플러스 Y 플러스 Y의 2 플러스 Y의 A B 이해했어? 네. 자, 이따가 정리해. 네. 그러면 이제 1080 갈 거야. 1080은 약수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 근데 언젠가 너네들이 이 문제를 만날 거라고. 약수의 총합을 구해야 할 때, 소인수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게 되겠구나 라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의 배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P야.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니? 3 곱하기 자연수가 3의 배수지. 3 곱하기 자연수로 표현되면 이 수는 3이 곱해졌으니까 다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 것 중에 3이 3개가 있는데 3을 하나 빼. 그럼 3 하나 빼면 뭐 남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지. 네. 그러면 우리가 3을 하나 뺐다라는 건 얘네들한테 3 곱하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개수는 뭐야? 24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수는 뭐야? 24개요. 얘네들한테 지수 하나씩 더해서 곱한 것만큼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게 3의 배수가 되겠죠. 3 곱하기 자연수에 얘가 몇 개가 되는지 찾을 거니까. 맞아? 그러면 하나 더하면 4, 하나 더하면 3, 하나 더하면 6, 4, 24? 네. 그러면 3의 배수가 총 24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5의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똑같이 하나 하나 빼요. 5를 빼고 가는 거고 5 빼면 남는 건 2의 세제곱하고 3의 세제곱 갖고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지수에다 하나씩 더하면 4 곱하기 4 16 40. 이해했어? 네. 자, 15번 유형 5번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일단 사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공부도 했고 이런 문제들을 풀었고 너희들이 2학년 때 학교 시험으로도 봤어. 근데 이제 좀 지났으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법과 금액을 뭘 우리가 구분하면서 봐야 되느냐라잖아. 자, 우리가 편의점 갔어.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1,000원짜리를 사 먹고 1,000원을 냈어. 근데 나는 주머니에 동전이 500원짜리가 2개 있어서 500원짜리 2개로 냈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불 방법의 관점으로 보자. 지불 방법. 얘는 수단이야, 수단.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지불한 거랑 500원짜리 2개로 지불한 거랑 지불 방법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다른 거야. 맞지? 1,000원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1,000원을 내는 방법하고 5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내는 방법하고 지불 방법의 관점에서는 얘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라고 세야 돼. 이해했어? 근데 지불 금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얘는 그냥 오로지 금액만 따지는 거야. 금액만. 그걸 100원짜리로 내든 50원짜리 섞어내든 10원짜리로 내든 그건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1,000원을 내든 이렇게 1,000원을 내든 금액이 같으면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이해했어? 이게 일단 방법과 금액의 차이야. 그러면 1,000원짜리가 2개 있었을 때 우리는 1,000원짜리를 내고 그리고 500원짜리를 내고 그리고 100원짜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각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1,000원짜리가 지금 2개 있어. 그러면 시원아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 1,000원짜리가 2개 있어. 자, 두 가지라는 건 시원이는 한 장을 내던가 아니면 2장을 내던가 안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개수에다가 하나 추가해. 안 내는 방법까지. 그래서 1,000원짜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총 3가지. 그러면 가은아 500원짜리가 3개 있다? 500원짜리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니? 그렇지. 하나 추가. 빵개, 1개, 2개, 3개에서 총 4가지야. 알겠지? 그러면 소연아 100원짜리는 3개 있다. 100원짜리 경우는?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단 괄호하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안에는 빵원도 들어있는 거지. 왜? 얘도 빵개, 얘도 빵개, 얘도 빵개 하나도 안 쓰면 그냥 빵원이거든. 그래서 0원을 제외하는 경우는 한 가지를 빼주면 돼. 이 안에는 1,000원짜리도 빵개, 500원짜리도 빵개, 100원짜리도 빵개. 그럼 이렇게 되면 빵개 되면 빵원이 지불이 된 거잖아. 그 한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여기가 0개인 거, 0개인 거, 0개인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하나를 빼는 건 0원이지. 그럼 꼭 역으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거야. 하나 안 빼는 거야. 이해했지? 자, 이제 우리에게 복잡한 건 금액이야. 금액은 중복이 생겨. 지불 방법에서는 중복이 안 생겨. 지불 방법에서는 중복이 일어나자. 교수님 같은 1,000원을 내더라도 500원짜리 내든 100원짜리 내든 섞어내든 이거 다 다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불 금액은 중복이 발생해. 중복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중복을 제거시켜야 돼. 맞지? 그러면 금액적으로 뭘 따지는 거냐면 봐봐. 100원짜리가 3개 있어. 0원을 제외하면 100원 갖고 만들 수 있는 거는 1개 있으면 100원, 2개 내면 200원, 3개 내면 300원. 100원짜리가 만드는 금액은 이렇게 3가지야. 500원짜리도 0개를 제외하면 1개는 500원, 2개 내면 1,000원, 3개 내면 1,500원. 각각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1,000원짜리는 2개니까 하나 쓰면 1,000원이고 2개 내면 2,000원이야. 자, 금액을 비교하자.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만들 수 있는 이 금액 3개 중에 서로 금액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는
금액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발생하는 애들끼리만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자.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금액의 중복이 생겨? 네. 1,000원. 얘네가 이제 문제인 거야. 500원짜리로 1,000원을 내든 1,000원짜리로 1,000원을 내든 그거 같다라는 거지. 금액적으로. 중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발생할 때는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교환해.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중복이 생겼어. 그러면 큰 화폐는 1,000원짜리야. 큰 화폐를 작은 화폐인 500원짜리로 동전 교환했다 생각해. 그러면 1,000원짜리가 2개였잖아. 얘는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 몇 개 돼? 4개. 그럼 4개에다가 원래 있던 3개를 합치면 얘가 7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1,000원짜리는 없어. 됐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500원짜리 7개랑 100원짜리 3개 갖고 금액을 만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의 금액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500원짜리가 7개 있으면 500원짜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8개. 100원짜리 3개니까 100원짜리는 물론 이 안엔 영원히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하나 끝이. 이해했어? 자, 봐봐. 야, 23번 같은 경우는 색칠학인데 색칠학인데요. 자, 색칠학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둘의 관계지. A하고 D, 물론 B하고 C도 마찬가지 관계야. 그러면 얘네들이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문제야? 얘네들은 점으로 이웃하지. 맞지? 그럼 점으로 이웃하다라는 건 얘네들은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고 여기서 좀 자유로운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에 빨강 칠해도 되고 여기 빨강 칠했는데 여기는 빨강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해도 괜찮은 거잖아. 얘네 둘의 관계랑 얘네 둘의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마주 보고 있는 영역을 칠할 때는 우리가 나누는 게 얘네 둘이 같은 색을 칠할 때 한 번 아니면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나눠서 풀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이 같은 색 다른 색으로 나누면 얘네들도 같은 색 다른 색 나눠서 1, 2, 3, 4 4개 나눠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얘네 둘을 나눠서 생각하면 그 안에는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이랑 다른 색 들어갈 때가 포함이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한 쌍만 얘네 둘이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랑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돼. 얘네 둘 싫으면 그럼 저는 BC 할래요? BC 하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게 뭐냐? A하고 D를 다른 색 칠할 때랑 A하고 D를 같은 색 칠할 때랑 두 개로 나눠야 돼. 이해했지? 자, 그러면 색칠하는 건 그냥 A, B, C A, B, D, C 이렇게 순서대로 아니면 이렇게든 이렇게든 상관없어. 자, A를 먼저 칠한다 하자. A를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 4가지. B 칠할 거야? B 몇 가지? 3가지. D 칠할 거야? 2가지. 두 가지야? 이거 빼고 두 개 빼면 얘는 두 가지 남지? 네. 그러니까 D는 두 가지. 그러면 C는 얘네 둘이 지금 다른 색 들어갔으니까 A 칠한 거 못 칠하고 D 칠한 거 못 칠하지. 그럼 C는 몇 가지 남니?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12, 4, 48? 네. A랑 D랑 이번에 같은 색 들어갈 때 순서 똑같이 갈게. 4. A 몇 가지? 4가지. B는 3가지. A가지. D는 3가지. D지만 1가지. 2가지. 한 가지지. 아, 한 가지. 맞췄다. 야, 여기가 빨강이면 얘는 빨강, 얘가 파랑이면 얘는 파랑. 무조건 얘는 A 색깔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면 봐봐. C는 몇 가지냐? 3가지. 세 가지야. 예. 요거 칠한 색만 빼면 되지. A랑 D를 칠한 색이 같은 색으로 한 가지 들어갔으니까 네 가지 중에 A, D를 칠한 하나 빼면 얘는 세 가지지? 네. 94,
36. 84가지. 더하면 되는 거야? 싸가지. 84. 됐지? 네. 봐. 자, 24번은 지금 이렇게 생긴 영역에 6개의 칸에 6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지?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좋고 이웃한 영역만 같은 색으로 칠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잖아. 네. 자, 여기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영역 중에 한 쌍이 C하고 E하고 얘네들이 마주보는데 쌤이 마주본다라는 거 의미는 얘네들은 같은 색이 들어가도 되고 다른 색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애들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든 걔네들이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랑 우리는 그걸 나눠서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나머지들도 같은 색 다른 색이 다 포함돼서 우리는 경우의 수가 세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C하고 E하고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생각해볼까? C하고 E하고 같은 색을 칠하면 자 A 몇 가지? 6가지? 5가지. 색이 몇 가요? 5개요. 6개를 5개로. 아 5가지 색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자 A는 5가지지? 그 다음 B 칠할 거야. 네. 자 이거 노란 걸로 갈게. 5, 4. 그 다음에 C 칠할 거야. 그럼 C는 A 빼고 B 빼야 되지? 그러면 C는 3가지. 근데 그 다음에 2를 칠할 건데 2는 무조건 C랑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얘는 1가지지. 아.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얘네들 칠하면 되는데 얘가 못 칠할 색은 뭐야? B 빼고 C, E 빼면 얘 2개 빼는 거지. 네. 3가지. 얘도 3가지냐? 네. A 빼고 얘네 2 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I understand. 이해했지? Yes. 그러면 이번에는 C랑 E랑 다른 색 들어갔을 때, 자 이번에는 요 색으로 할게. 자 A 먼저 칠하자. 5가지. B 칠하자. 4가지. C 칠하자. 3가지. E 칠하자. 3. 2지. A 빼야지. B 빼야지. 얘 뺀 색도 칠해야지. 빼야 되지. 그럼 얘가 2가지밖에 안 남아. 이해했어? 그럼 얘를 칠하려고 보면 색 몇 개 빼냐? 하나, 둘, 3개 빼야 되지? 얘 2가지. 1020개. 얘도 2가지야? 네. A 빼고 C 빼고 E 빼니까 얘도 2가지. 그래서 이걸 각각 구한 걸 더하면 합으로 정리. 이해되지? 10개. 와, 이런 거 들어간다.